차트를 분석하는 한의사 차트 진맥입니다. 네, 오늘은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 기움증권에서는 현재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4월 8일 오후 7시 36분인데 4월 8일의 차트가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돼서 트레이딩 뷰에서 선물 차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룰 강의 주제가 크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번 일단은 당장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돈을 버는 이 그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를 비교해 가지고 투자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은 이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일단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지 분석이 맞고 안 맞고는 차후의 문제니까 좀 더 실용적인 것부터 바로 다뤄드리고 뒤에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의 경우에는 제가 요 자리에서는 나스닥의 약세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4월 8일 오전 8시쯤이죠. 그때 트럼프가 휴전 협상 관련해 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아주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하는 이런 지금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속 이제 끄었었던 추세선들이지만 조금 더 긴 중장기 추세선들을 봤을 때 자, 크게 지금 추세선이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세 개의 추세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상승 추세선보다는 밑으로 갔었고 2번 상승 추세선보다는 위에 있었으니까 2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의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었는데 1번의 상승 추세선을 밑으로 뚫으면서 3번의 하락 추세선이 명확하게 이제 완성이 돼 있었던 상태다 보니까 원래 첫 분석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의 추세가 연장될 것이다 라고 원래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단 2번의 중장기 상승 추세선보다는 위에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크게 내가 투자하는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 자, 내가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런 추세선들이 단기 추세선이 뭔가 명확한 게 끄이면 끄이는 대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단기 투자자니까 그렇겠죠. 단기 투자자인 만큼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라고 했으면 이 3번 하락의 추세선이 있는 동안에는 쉽게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그것은 정석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단지 단기 투자자라도 중장기 2번의 추세는 살아있다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3번의 하락 추세선 때문에 쉽사리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요런 자리는 사기가 힘든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스닥 지수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됐냐? 이건 앞선 영상에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한 번 더 제가 다뤄드리는 겁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는 아마도 적립식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립식 매수를 하셨다면 자, 요 정도 내가 추세선은 그을 수 있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가 왔을 때 이제 선택권이 두 가지입니다. 선택권이 선택권이 어떻게 두 가지냐? 1번. 자,
자, 1번. 자, 요 지금 네모친 자리에 왔다라는 가정입니다. 1번. 원래 적립하던 비중만큼 계속한다. 자, 요게 1번일 거고 2번. 비중을 줄이되 적립식 매수는 똑같이 하고 아래 중장기 추세선의 비중을 늘린다. 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모 자리에 왔다라고 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쨌거나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중장기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유일하게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리스크가 미국에 투자를 하실 때 패권이 바뀌는 리스크만 감수를 하면은 어쨌거나 오를 거다를 믿고 계속 배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상승을 믿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거나 오를 거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나도 망하지 않는다를 가정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나스닥에는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단지 대응 방법이 1번과 2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적립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좀 내려왔니, 안 내려왔니, 앞으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니, 없니, 이거를 아예 무시를 하는 경우일 거고, 2번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기술적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단기적인 추세선하고 내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계속 상승할 거야. 이 두 가지의 관점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2번처럼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제 크게 두 가지이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적립만 계속 하는 거고 2번은 어쨌거나 대응을 하겠다.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나스닥을 믿고 장기로 투자를 할 사람들은 사기는 사는 거예요. 사기는 사는 건데 1번으로 사냐 2번으로 사는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요 자리에서는 별로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쨌거나 이 단기 추세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2번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자리에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은 쉽사리 산다라고 말씀은 못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1번은 어차피 아무 그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겠죠. 제가 그런데 2번의 경우에는 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질 거냐 이제 요 차이거든요. 자 2번의 경우에는 자 요 자리가 왔는데 내가 이제 비중을 줄였어. 비중을 줄였어. 자 그러면 자 비중을 줄였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더 먹었느냐 덜 먹었느냐 요 싸움인 거죠. 비중을 내가 이제 조절을 했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원래대로 그냥 비중대로 샀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면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서 지금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먹는 그 수익금이 조금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더 먹었느냐 덜 먹었느냐 수익은 수익인데 더 먹었느냐 덜 먹었느냐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우리는 더 먹는 욕심보다 덜 잃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내가 리스크 관리해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 이러면은 나 어차피 그냥 올라갈 거 생각했는데 좀 뭐 리스크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얼마를 그냥 샀으면은 얼마를 벌었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자칫하면은 욕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만약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자리 기다리면 내가 아껴둔 비중만큼 요런 데 더 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덜 잃기 위해서 제가 대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어쨌거나 우리가 벌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여사건을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만 하면은 어쨌거나 번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쨌거나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만 하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중을 관리를 함으로 통해 가지고 어쨌거나 내가 반대로 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가치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어쨌거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미국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적립식 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것이 단지 1번 동일한 비중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서 대응하느냐. 자, 근데 제가 앞서 프롤로그 영상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1번처럼 했었거든요. 1번. 원래 1번처럼 저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선물 투자에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1번으로 하면서 어 이제 특히 조정이 없는 상승을 거칠 때 1번으로 하면서 돈을 또 많이 벌고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을 제가 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큰 조정이 올 때 그것을 다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으로 해서 벌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 장기 우상향을 하는 그 종목이라면. 그런데 그 한 번 오는 조정에 이제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크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한 번에 휩쓸려만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뭐 떵떵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번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번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내가 벌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반대로 갔을 때 내가 대응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대응을 하는 그 가치가 훨씬 크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2번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다 바탕으로 저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물론 분석을 하다 보면 당연히 틀릴 때도 있고 맞출 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2번이 더 가치가 있더라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설명도 짧게 앞선 영상에서 다 드렸어요. 그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그냥 비중을 낮춰서라도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투자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그 첫 번째가 투자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자, 지금 지지 저항선을 끄으면 이제 앞선 영상들을 쭉 다 보신 분들이면 요 점은 쉽게 끄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요 점들을 바탕으로 요 추세선 요 지지 저항선 쉽게 끄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자, 요 지금 지지 저항선까지 오지 않고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다우 이론. 자, 앞서 제가 다우 이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우 이론. 캔들의 위치, 어, 지지 저항선, 추세선. 이 세 가지가 그냥 조합이 된 게 다우 이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상승과 하락의 힘이 균형을 맞추면 그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세선이나 지지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지저항선을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추세선이나 지지저항선을 보러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요런 데도 지금 지지저항선을 끼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어쨌거나 더 확률이 높은 지지저항선은 요 위치가 맞거든요, 지금. 자, 맞다라고 봤을 때 요까지 오지 않고 반등을 했으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우 이론에 따르면 상승의 힘이 강한 겁니다. 상승의 힘이. 그러니까 요까지 오지 않고 요까지는 그러니까 다 그려놨어, 이미. 요까지는 다 그려놨는데 요까지 다 안 기다리고 지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후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면 지금 최고점이 여기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요 지금 중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하게 끌 만한 지금 지지 저항선이 사실은 이 이건 사실은 조금 불필요한 지지 저항선들이 돼 버리거든요. 여기는 지금 끄면 끌 지지 저항선이나 추세선도 아주 그 명확한 지지 저항선과 추세선만 남겨놔야 되지 끊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이 지금 중간에 끌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노이즈라고 계산을 하면 명확하게 끌 수 있는 이 지지선선은 요 최고점에 끌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영향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상승의 힘이 강해져서 요 다음에 추세선 요 다음에 지지 저항선을 뚫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해석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는 요 자리에서 약세를 예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저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린 거를 저도 인정을 하고, 뭐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러면 이 힘을 바탕으로 이 다음에 최고점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다시 열려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다시 또 뭐 전쟁을 하겠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이라면은 그냥 뚫겠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상승 하락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요것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보이는 캔들 숫자가 좀 한정적이어서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자, 제가 별로 참고는 하지 않지만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통해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요 이론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은 게 이제 주봉 채널 분석이거든요. 자,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그냥 약간 비율 관계에 맞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간 대칭하고 비율 관계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 주봉 채널은 조금 다릅니다. 주봉 채널은 추세선을 긋는 건데 그 비율에 따라 긋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한번 요 시간에 한번 그냥 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보면은 지금 이게 주봉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명확하게 파동이 지금 그려지는 곳들이 지금 혹시 보이십니까? 자, 만약에 한다면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뚜렷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야, 여기도 상승 하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대칭 개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상승 하락 요거를 할 때 자, 요거를 할 때 지금 보시면 요 세로선은 여기에 끌 수도 있고 여기에 끌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근데 여기에 끌겠습니다, 제가. 자,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됩니다. 이 상승 하락 한 파동 했을 때. 자, 그럼 보시면 1, 2, 3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번은 그러니까 이 카운팅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 3은 그래도 비슷한데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2, 3은 지금 비슷한데 1번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카운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번은 그냥 지운다라고 보면 대략 그러면 지금 요 길이만큼 뭔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열린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20년 3월에서 23년 1월이면 이게 대략 1년 10개월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23년 1월에서 25년 4월이니까 1.1년하고 3개월이네요. 그죠? 1년하고 3개월 정도. 1년하고 뭐 3, 4개월 정도. 뭐 1년하고 3개월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평균 잡아서 한 1년하고 5개월 정도 잡으면 되겠죠. 1년하고 5개월. 그러면 25년 4월 21일이니까 1년하고 5개월이면 9월. 26년 9월. 26년 9월. 맞습니까?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년하고 10개월, 2년하고 3개월이네요. 그죠? 예. 산수가 안 됐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2년 5개월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다시 정확하게 쓰면 2년하고 10개월. 여기 2년하고 3개월. 그죠? 그러면 2년하고 5개월 정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25년 4월이니까 27년 9월 정도 되겠네요. 27년 9월 정도. 그럼 대략적으로 그림이 큰 틀에서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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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아, 다시 정확하게 그려보면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요 고점을 갱신하면 어쨌거나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상승의 폭이 대략적으로 여기가 한 3만 부근으로 어림잡아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어림잡아서 주봉 채널을 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주봉 채널은 제가 한번 시간을 잡고 다시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거나 어, 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주봉상에 이렇게 큰 세 개의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보고 3만 정도 되는 지점을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3만 정도를 어쨌거나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어쨌거나 다시 뭔가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쨌거나 당분간은 다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자, 이거가 지금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어 지금 요 IXIC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나스닥 종합인데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게 지금 2만 4 이게 요 나스닥 100하고 IXIC가 한 2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00 한 1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나스닥 100이 3만 정도 간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나스닥 포인트거든요. 그게 한 2만 8천 포인트 전후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일단은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이 폐기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200일 이평이 이렇게 밑으로 돌아 나가면서 다시 만약에 밑으로 왔다 이러면 이 관점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약세를 보일 거라고 봤는데 약세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방향으로 틀었는 가능성을 지금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고점으로 간다라는 관점은 유지하되 만약에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고점을 빨리 갱신하지 못하고 200일 이평이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밑으로 같이 이렇게 캔들이 200일 이평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승의 관점에서 다시 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나스닥이고 그다음 바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한번 어, 분석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 볼게요. 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선을 어쨌거나 돌파를 했네요. 그죠? 돌파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돌파를 했었고 지금 요때 당시에는 이게 두드려 맞고 올 가능성이 저는 사실 더 크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자체를 계속 좀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뚫는 척하고 탁 두드려 맞는 그런 그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큰 상승을 오늘 보이게 됐습니다. 6.87%면 진짜 과거에는 볼 수 없다 보기가 정말 드물었던 그런 상승률인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요 지점에 이제 그 저희 지인분들 계시는 그런 무료 리딩방에는 요때가 지금 언제랑 비슷하냐라고 했냐면 그 IMF 때 급락을 하고 나서 그때도 엄청난 급등을 했거든요. 급락 후에 엄청난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수치를 이제 보이는 자리다라고 해서 조심하라라고 리딩을 그때 좀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제가 이제 찾았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200일 이동 평균선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동 평균선 지금 이동 평균선만으로는 이게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없어가지고 이동 평균선과 관련된 지표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이격도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격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60이라고 돼 있죠. 60. 예를 들어 60이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캔들하고 60일 요 초록색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요게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요런데 이제 붙는 자리를 보시면
그러니까 요렇게 캔들하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붙은 자리를 보면 요 100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100이 캔들하고 이동평균선이 이 거의 만나는 지점이 이 수치상 100입니다. 100.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200만 보거든요. 200. 제가 왜 IMF 그때를 언급을 드렸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때는 대비를 잘 했어요. 이때는 대비를 했는데 요때는 다시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여기서 받을 거라고 봤는데, 예. 받을 거라 봤는데 지금 조정을 안 받은 거거든요. 지금 좀 더 정확하게 꺼보면, 예, 요 정도 꺼올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저는 요렇게 실제로 좀 보고 있었는데 조정을 안 받고 지금 위로 갔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쨌거나 제가 보는 원래 기준대로만으로는 지금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준대로만 보는 건 어쨌거나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았으니까 그렇게 했는 건데 지금은 한번 틀렸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뭔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격도라는 것을 참고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격도 제가 왜 IMF를 언급을 드렸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격도를 보냐면 이 이동평균선하고 캔들이 멀어지면 당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하고 너무 멀어지면 당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캔들을 당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너무 멀면 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리 상승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요때 대응을 했었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늘려보면 자, 요때랑 지금 비슷한 게 자, 지금 보시면 자, 요 수평선인데 요때랑 자, 색깔을 예, 빨강으로 요때랑 지금 비슷한 게 요때잖아요. 그죠? 요 외에는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엄청 멀어진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00일 이동 평균선과 멀어진 이 수치가 과거에 요때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것도 이 지표상에서도 이 지지 저항선을 끄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때 조심해야 되냐? 지금 요 고점이 있잖아요, 그죠? 요 지금 요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1999년도, 예? 1998년 12월부터 99년 7월까지란 말입니다. 요때가. 그럼 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요 부분만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지금 보시면 요때가 그러니까 IMF 해서 급락하고 나서 그 직후 급등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때 지금 이 지표상에서 지지 저항선을 끄면 요렇게 끄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치상으로 142.6, 158.69, 173.89 뭐 요렇게 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끄은 걸 바탕으로 예? 제가 최근을 보니까 요 지금 돌파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 요럴 때는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 물량을 많이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때는 언제냐? 요 때랑 요때 예?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요때 물량을 어쨌거나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벌고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렇게 더 먹겠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보시면 1, 2, 3, 4, 5, 5일 동안 상승한 건데 5일 상승한 것보다 지금 요 이틀의 하락이 엄청나게 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요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상승한 거를 한 방에 거의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쨌거나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더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덜 잃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과거
IMF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에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라는 게 좀 특이해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좀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특성 자체가 세팅이 프로그램상으로 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격도상으로도 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지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격도 값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수의 값으로 더 커진다라는 것은 이격도에서 더 멀어진다라는 거니까 더 상승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격도도 지금 보면 상승을 할 여지를 지금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겠죠. 나스닥을 아까 바탕으로 분석을 한 걸 보면 나스닥이 지금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지금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 차트가 그려질 가능성을 무시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럼 요 때도 지금 보시면 요건 요건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렇게 더 크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자, 요렇게 상승하는 동안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요까지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더 했잖아요,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요렇게 지금 더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정말 상승을 한다면 이 코스피가 예? 만약 진짜 이렇게 그린다면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IMF 때 요만큼 더 상승을 했거든요. 요때. 그럼 요때 지금 코스피가 500에서부터 1000까지 그러니까 요때 두 배가 더 올랐단 말입니다. 요때. 그러면 이 가능성이 지금 그런 막말로 요때 보면 요즘 저점이 5000인데 그냥 단순 두 배라고 생각하면 진짜 코스피가 만을 가나 이런 의심이 조금 들죠.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거나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나라는 조금 의심이 지금은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와 주식을 그러니까 요때부터 새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진짜 코스피가 바로 한 만까지 갈라나 이런 하여튼 의심이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로 만을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 이 투자라는 게 항상 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 요때를 바탕으로 해서 횡보를 하는 걸 봤었는데 이 수치상으로도 보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 요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요때고. 그럼 지금 요때면 요때랑 그 과거 IMF랑 지금 비슷한 건데 문재인 정권 시절이 아니라 진짜 IMF 요때처럼 이만큼 더 간 거거든요. 이만큼 더 갈 수 있나라는 의심이 조금은 하여튼 있습니다. 예.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지금 계속 대응의 영역이라서 투자를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아까 왜 나스닥 장기 투자처럼 나스닥 장기 투자 방법처럼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계속 줄여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면서 어쨌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고 비중을 줄여서 먹어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만을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저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만을 갈 수 있을까라는 하여튼 의심은 있는데 IMF 때랑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이런 생각이 어쩌거나 계속 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그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투자의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전 정치 색깔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정치 색깔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 진영이다 하면은 이재명이 정권 잡았으니까 코스피 무조건 내릴 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겁니다. 아니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정치가 어쨌거나 이 돈을 가장 먼저 움직이는 매개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 색깔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그거를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지. 정치 색깔에 따라 가지고 돈도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가 금융을 올리는 쪽이면 나도 올리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럼 반대로 정치가 금융을 내리는 쪽이면 그냥 나도 내리는 쪽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오르고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내리고 이게 아니고 아 누가 정권을 잡아봤어. 잡고 나서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재명이 밉다고 해가지고 막 코스피 무조건 폭락할 거야.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예. 뭐 반대로 지금은 뭐 탄핵은 당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때 예? 윤석열 정권 때 코스피 무조건 뭐 민주당을 만약에 뭐 저기 지지하시는 분들이면 코스피 무조건 내릴 거다 하시는 분도 안, 뭐 윤석열 정권 때 코스피가 올랐으면 오르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가지 조금 잡설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민주당 정권 때 이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하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보시면 하여튼 민주당 정권 때 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를 기준으로. 예. 그건 참고만 한번 해주시고 어쨌거나 코스피가 예, 무섭습니다. 예, 진짜 만을 갈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조금 듭니다. 예. 요 때인데 요만큼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뭐 길어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로그 차트 써보니까 어떠세요? 이 길이가 안 길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 진짜 조금 의심은 됩니다. 예, 로그 차트 관련해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IMF 상승률이거든요, 요게. 그 아까 이격도를 바탕으로 지금 상승한 그 상승률이 IMF 때랑 비슷하다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보시면 아니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지금 IMF 이만큼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 상승률로만 보려면. 그래서 아, 진짜 코스피가 만을 가나 1만을 가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하여튼 이렇다고 해서 비중을 좀 때리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신은 없는데 저도 이럴 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래서 나스닥 장기 투자 방법처럼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줄여서 매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강한 종목 위주로 지금은 하여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가 1만을 가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합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하여튼 많이 올라갔는데 이 수치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저기 IMF 때랑 비슷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또 IMF 때랑은 비교했을 때 훨씬 낫네요. 그죠? 이때는 코스닥이 정말 미쳤었습니다. 이게 코스닥이 거의 네, 5배를 갔었으니까
이때는 그때 왜 닷컴 버블하고 이게 겹치면서 엄청난 폭등을 일으켰었던 그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미쳐 날뛰던 때로 제가 요거는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스닥을 봐서는 이게 지금 물음표죠, 물음표. 이게 지금 IMF 때는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쨌거나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이 점들을 가지고 지지 저항선을 끄은 건데 요 지금 맞물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코스닥이 근데 어쨌거나 코스닥도 요거를 뚫는다 하면 이게 지금 이 이격도의 지표 말고, 그러니까 지표는 잠깐 넣어볼게요. 지표 말고 캔들로만 봤을 때는 이 지금 이 자리를 뚫으면 이거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으면 상승을 할 때 폭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자칫하면 미친 듯이 진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하락에는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웬만하면 그 뭐 선물을 할 때도 항상 롱을 위주로 저는 늘 했었는데, 이게 하여튼 상승을 할 때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상승을 해버릴 수 있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좀 무서운 차트긴 합니다. 지금 하여튼 요 지금 직전에 고점은 지금 다 뚫어서 올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좀 없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조금 계속해서 이 상승의 기간도 길고 하니까 조금은 쉬었다 간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더 했고, 뭐 나스닥도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를 바탕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횡보를 하고 이런 가능성을 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정말 여기서 이 하늘 모르게 날아가나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공포로 공포로 저도 지금은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요렇게까지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스닥 장기 투자 방법처럼 장이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는 비중 줄여서 그냥 매매를 한다. 요렇게밖에는, 네, 일단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앞에 정치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음, 뭐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풀어서 증시를 올리고 있다 이런 말도 통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에는 시총이 너무 커요. 돈만 풀어가지고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지금 비중을 베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또 안 하기는 애매하고 그런 장세가 돼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비중을 이제 배팅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또 안 하기에도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일목균형표, 제가 보조지표 중에는 일목균형표를 좀 종종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역배열이 원래는 되려고 하는데 역배열이 됐다가 이게 정배열로 바뀌면 이 더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하여튼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밖에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지, 이런 자리. IMF 때, IMF. 이 파란색, 이 일목균형표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척 하다가 완전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정말 이런 거면 정말 일만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지금 길이가 이만한 건데. 네. 하여튼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네. 하여튼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